네, 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. 김현광입니다. 네, 드디어 서서히 마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뭐 사실 마각은 다 알고 있었죠. 근데 이제 오늘 저는 3월 28일이던가요. 대법원에서 이게 보면 뭐 박근혜 대법원이 아닙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이른바 고영태 기억 생생하시죠? 또 박헌영 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뭐 마약을 한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. 고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자 고영태, 박헌영 너희 둘 다 가짜 뉴스 만들어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갖다가 이시영 씨에게 지불하라.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. 1억을 명예훼손도 1억 원을 속가로 네. 걸었는데 네. 5천만 원 절반 인정해줘. 절반 인정해서 일단 그때 보니까 고영태, 박헌영 등이 이렇게 얘기했대요. 뭐 공익 목적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. 흔한 얘기로 가소롭다. 반성의 기미가 없다. 사실 김 시장 우리 저 당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제 막 촛불 이른바 자기들이 얘기하는 촛불 때 얼마나 가짜 뉴스가 난무했습니까? 아니 뭐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뭐 어디 뭐 다 출연해서 네. 자기 SNS에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과 뭐 누가 뭐 어디 뭐를 했느니 뭐 밀회를 했느니 뭐 어디 호텔에서 밀회를 했느니 뭐 구슬 뭐 구판을 벌였느니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 양반들 피해 당사자들은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. 글쎄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 생산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예.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갔다 와가지고서 뭐 비장한 표정으로 네.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걸어라. 그 장자연, 김학의, 버닝썬 이 3대 성추문 사건에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라는 건 다 그 달라붙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. 그거 하고 난 뒤에 또 그 탄핵 국면에서 가짜 뉴스 생산 기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스멀스멀 저 연탄가스 기어 나오듯이 지금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. 네. 김어준, 유명한 주진우 사람이죠. 뭐 이런 아이고. 사람들이 얘는 낙곰수 멤버들 아니에요.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란 자기네들의 네. 그 생산 공장이었. 근데 문제는 김어준이라는 친구는 그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에서도 또 이런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생산하는데 박원순 시장 뭐 제재 안 하더라고. 아니 오히려 도와주고 있죠.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박근혜하고 저기 김학의가 예. 청와대 뭐 잔디밭에서 같이 아니 김학의 누나. 김학의가. 김학의가 맞아. 그리고 맞아. 김학의의 또 사촌 누나가 대중 목욕탕에서 박근혜하고 등 떠밀어주는 그때 박근혜는 말이야 뭐 유신 공주고 대중과 어울릴지도 모르고 뭐 어디도 안 뭐 시장도 보러 안 갔다고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들이 그 양반이 또 대중 목욕탕 가서 등 떠밀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 또 가짜 뉴스를 지금 막 또 생산해 내고 있어요. 이거 저는 오늘 그 대목에서 아니 그래 대통령이 또 성추문에 검찰과 경찰의 명예를 걸라 그러고 또 무슨 뭐 검사 13명 수사 인력 뭐 60명으로 김학의 그 뒤지라고 또 뭐 근데 박지원 씨가 또 이걸 또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지금. 자 보세요. 또 그 양반도 가짜 뉴스 생산 기지야. 우선 박지원 의원 가짜 뉴스 생산 공장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. 대표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네.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아이고 저 보면 예전에 이명박은 저 만사 형통이었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만사 올통 즉 옳게 서행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 그야말로 자기가 무슨 큰 건이나 있는 듯이 이리저리 소문내고 다녔는데 막상 최순실 사건 터지고 나니까 전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몰랐어요. 정보도움선에 뭐가 정보 있는 척 하십니까? 또 저는 더 괘씸한 사람은 박지원의 어떻게 보면 끄나불 같은 사람 하나 있죠. 이번에 장관 후보자 간 사람 박영선. 원래 끄나불 아니에요. 그거 보면 박박남매.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는데.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자기가 보면 문제가 됐으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성명을 해야지. 갑자기 멀쩡하게 황교안 대표를 갖다 물고 늘어지면서 사실은 내가 그 양반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에 내가 김학의 CD를 보았다. 내가 박지원한테 받았다. 근데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나서 딱 밝혔어요. 정보위에서. 저희 경찰이 내사한 것은 3월 18일이고요. 그다음에
김학의가 차관으로 지명된 건 3월 13일, 임명장을 받은 건 3월 15일, 3월 18일 날 내사에 들어갔고 그 다음 날 3월 19일에 그 김학의한 뭐 이런 윤중천이한테 뭐 당했다는 그 여자가 경찰에다가 임의로 갔다가 CD를 냈다. 3월 19일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. 당신은 무슨 재주로 좀 경찰이 확보도 안 한 CD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갖다 박영선에게 주었내니까 오늘 또 딴소리하면서 또 황교안 대표를 또 물고 늘어져요.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첫째는 그래요. 박지원, 박영선 남매들한테 그 CD가 간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. 네. 그리고 민감용은 지금 5월 2일 날 이제 원본이 제출돼서 유관 식별 가능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6월 7월에 이제 무혐의 내린 그 수사를 하다가 그 무혐의 내린 거에 대해서 뭐 이해가 안 간다는데 그 부분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니 식별 가능한 원본 5월 2일 날 봤다면서요. 그거를 깔아뭉갠 검찰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민감용이 죽던 그 당시 검찰이 최동욱이 죽던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요. 그리고 민감용 씨가 어저께 또 정부에서 얘기한 것도 또 납득이 안 가는 게 네. 경찰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도대체 뭐 어디 뭐 청와대에서 뭐 외압 김학의를 살리기 위해서 외압을 넣은 것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경찰 수사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. 그게 외압은 아니었다라는 게 그럼 뭐 경찰은 외압도 없는데 뭘 또 지금 이거를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또 불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큰 흥망이나 있고 여기에 뭐 박근혜가 지시를 했고 최순실이 지시를 했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특검합시다. 특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특검합시다. 이게 공산당들이 네. 가장 중요시하는 게 에지테이션, 프로파간다, 선전선동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북한에서도 뭐 후계자가 되는 뭐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다 뭐 노동당 선전선동. 그렇죠. 지금 뭐 동생 김여정이 걔도 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. 지금 이 전통적인 그 뭐 정치학 뭐 정치 보는 데서는 이걸 이제 스핀 닥터라 그래요. 네. 뭐 이제 이게 원포인트. 스핀을 줘서 뭐 그렇죠.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죠. 예. 뭐 있는 것처럼 뭐 또 띄우고 여론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이 가짜 뉴스 공장장들은 뭐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로 생산하는 거예요. 무슨 있는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. 자, 내가 좀 아까 박지원 씨 말이에요. 손혜원 그 초선의원한테 기싸대기 맞고는 조용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. 왜 이렇게 끙끙거리 나와서 아니 손혜원한테 무슨 약점 잡혔어요? 자기가 무슨 스핀 닥터나 되는 것처럼. 아니 그리고 이 나이 드신 분이지 왜 이런 거기다가 또 일단 보면 이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게 처음에 보면 박영선이가 CD 갖고 있었는데 내가 준 것이다 맞다 하는데 민감령이 나와서 사실은 3월 19일 날 그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. 지금 알리바이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또 오늘 또 황교안 대표를 또 어떻게 물고 들어간 줄 아세요? 어떻게 물었어요? 사실은 예전에 보면 황교안 대표 보러 저 보면 창원에 출마하라는 그 흐름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창원에 직접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창원에서 지면은 황교안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뭔 또 헛소리입니까? 황교안 씨가 뭐 창원에 왜 출마를? 아니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대표된 게 2월 27일이에요. 네.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강기훈 전 의원을 비롯해서 내부에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되자마자 왜 거기 또 보궐선거 출마합니까? 박지원 씨. 당신 같으면 그래요? 당신 그렇게 정치 배웠습니까? 아니, 거기 당협위원장이 있고 한데 그거를 제끼고 어떻게 당대표가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또 보면 내가 그러잖아요. 또 그 이슈를 만들어서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양반은 뭐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습성이 된 사람인데 지금 제일 큰 걱정은 우리의 이 지상파 뭐 중요한 뭐 이제 공영 방송 뉴스 기구들이 가짜 뉴스 생산 기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. KBS에 김재동이 도올 김영옥이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유사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이런 가짜 뉴스 생산 공장장화 되니까 나라가 전부 다 그냥 가짜 뉴스에 끌려가는 거죠. 자,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성추문 뭐 그 3대 스캔들에 지금 다 검찰 경찰을 몰아넣는 게 그렇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까?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그 관광진흥회의에 뭐 인천에서 한데 갔다 그러는데 지금 관광산업이라는 게 그 고용 유발이 굉장히 큰 전략적인 이제 직종인데 처음 이제 3년차 넘어가면서 거기 가서 얘기를 했는데 가서 말하는 게 우리가 좀 말 좀 하라는 또 가서도 뭐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했더라고.
촛불 혁명에서 보여준 뭐 숭고한 시민 뭐 의식 이런 것들이 뭐 관광적으로 아니 세상에 온 놈이 남의 나라 정치 문화가 뭐 어떻게 되게 촛불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저 옛날 리비아, 저 시리아, 그거 보면 옛날 제스민 혁명이라고 있지 않았어요? 그 제스민 혁명, 일반 무혈 혁명이에요. 그러면 그걸로 가서 떼거지로 가야 되겠네.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뚝 떨어지는 게 일본이 신년후 레이와죠. 이제 하면서 영화 그 저 아베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? 유구한 역사와 일본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우리의 지혜를 합쳐 아니 대통령이 관광지능 한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하는 얘기 촛불 얘기나 하고 도대체 그 글 써준 아이들하고 수준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죠. 아까 뭐 김어준, 네. 뭐 돌 옆에 보면 저 옆에 무슨 장식품 같이 따라다니는 유아인,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등 뭐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골적인 가짜 뉴스 공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럴 듯한 반 가짜 뉴스 공장이 하나 있어요. 뭡니까? 그게 JTBC입니다. 저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지상파, 종편 할 거 없이 대표가 똥 싸느라고 뭐 사고 나고 그랬다는 그 손석희 참 그래서 가짜 뉴스 공장장들 보면 서서히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발호하기 시작하고 바로 하고 있어요. 지금 바로 다 나타나고 있어. 옛날 그 탄핵 국면에 가짜 뉴스 공장장 했던 친구들이 다시 간장공장, 공장장, 김공장장 뭐 했듯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마침 그런 가운데 보면은 고영태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걸었더니 대법원에서 야 헛소리 하지 마라. 야 이시영이가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 할지라도 있지도 않는 사실 갖고 했을 땐 너 물어줘. 자 여기 가짜 뉴스로 피해 보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보면 주진우가 됐던 손석희가 됐던 도울이 됐던 왕창 걸어버리세요. 그럼요. 이 가짜 뉴스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. 저는 뭐 우리가 지난 탄핵 국면이지만 징글징글하게 당했는데 문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서 문혁처럼 말이야 뭐 혁명의 적들을 타도하라라고 하면서 송추문 3개를 확 던지니까 이거 공장 김어준 주진우 공장장이 무슨 김학의하고 박근혜가 청와대 뛰어놀던 사이라고 뉴스를 생산해내기 시작하고 참 나라가 또 좀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.